지금은 비정상적인 심리. 이 심리는 무엇 때문이다? 초이노믹스 이후 집값이 계속 올랐던 집값과 더불어서 언론들의 부추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건설사들이 더 이상 언론을 부추길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분양가 띄우기가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언론들도 그렇게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억제될 것이다.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었죠? 호두 과자가 유명해서 호두 가즈아 한다고. 이제 규제 피했다고. 대전, 세종, 청주 이런 데 규제 들어갔는데 천안은 피했다. 아산 피했다. 가자. 지금 가자 하다가 나중에 한강 가자 되는 거죠. 뭐라 그래요? 풍선효과 피한 게 최고의 호재다. 하지만 미지형 지역에 대해서는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그렇죠? 비규제 지역인 것이 호재라면, 근데 과열이 되면은 바로 규제 지역 지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규제 지역 지정되면 그 호재가 사라지는 거네요. 내가 들어가서 과열하게 되면은 여기가 호재가 사라진다. 근데 들어가는 것은 미친 짓이다 라는 생각밖에 안 되죠. 오르고 나서 묶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르고 나서 묶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조정 대상 지역을 묶는다 라는 거는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랑 청약 경쟁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풍선 효과가 번지고 오를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미리 지정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독재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막판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 쓸 때 찾고 있다. 부동산 오를 거라고. 그래서 걔네들이 들어가서 오르고 묶는다. 투기꾼들이 거기 묶이는 거죠. 실거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격이 폭등할 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사요. 서울 같은 데 아니라면. 그러니까 오히려 오르고 나서 투기꾼들 거기다 묶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유세 뽑아서 나중에 재난지원금이나 주고. 자, 그러면서 보면 어때요? 매매 거래량 언제 다시 늘었다? 6월에. 특히 서북구 팍 늘었죠? 외진 거래량 다시 신고일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법인 거래량. 자, 천안이 위험한 이유는 뭐다? 이거죠. 그쵸? 없다가 폭증했다. 근데 법인은 조정 대상 지역 법인에 한해서 종부세율 최고세율, 조정 대상 지역 법인에 한해서 법인세율 10% 상승. 이게 아니죠. 규제 지역 한해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법인 저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천안이 오를 때다라고 막 계속 유도하면서 그 소식을 제일 반기고 있는 애들이 누구다? 얘네들이다. 문제는 금리가 낮아서 안 파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버는 돈이 떨어지는데, 버는 돈이 떨어지고 세금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금리가 낮아서 더 사야 되냐고 유도를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그것까지 계산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유세까지 막 생각해서 들어가는 사람 얼마나 되냐. 대출 이자 갚는 거를 영끌해서 들어가죠. 근데 결국엔 문제는 뭐예요? 그쪽에서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고, 조금만 삐끗하면은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영끌이다. 그렇죠? 영끌이 많이 들어갔을 때 질병 터졌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계산 안 하고. 결국에는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터지는 거죠. 특히 법인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부담이 장난 아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버텨볼 수도 있지만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가지고 있죠. 법인 보유세를 한 대 제대로 처맞기 전까지는. 매매 가격지수 그래서 어떻다? 떨어지는 시기도 있고 이러다가 6.17 이후에 다시 미쳤다고 올리고 있다. 그렇죠? 저기 들어가는 게 우린 나간 거죠. 7월 5일에 김포 파주 지정한다는데 왜 말이 없나? 김포 파주뿐만이 아니라 울산, 창원, 거제, 천안 뭐 이런 데들 과열 현상 일어난다고 하는데 올리고 있다. 별걸로 다 띄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현대, 충수, 회동 해가지고 5월에 이거 가지고 막 띄우려고 했었죠. 그런데 뭐예요? 실질적으로 천안, 아산 반색이 아니라 LG 만나고 SK도 만나고, 그래서 삼성, LG, SK 지금 현대차 지금 다 서로 놀고 있는데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거 이야기하고 있죠. 아님 말고 어디 뉴스인지 보이죠? 파인애플 같은 거기. 제가 자꾸 그 제일 싫어하는 기자라고 욕하는 사람 있는데, 아님 말고요. 언론에서는 아님 말고요. 오른다 아님 말고, 떨어진다 아님 말고. 난 미래 예측은 못하는데 남들이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썼다. 언론이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말에 넘어가서 지금 천안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죠. 비교시죠. 묶이자. 아까 이야기했죠? 대전, 청주 묶이니까 이제 천안, 아산 당진 거래 확 늘었다. 신고가 찍었다. 천안 두정 신고가 찍고 성성동 찍었다. 호가 막 올라가고 있다. 거래 확 늘었나요? 이때 잠깐 늘고, 아직 다 한 건 아니지만 뭐 요때나 뭐 신고일 며칠 차이 안 나죠?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진 않죠. 규제지역 지정되고 나서 순간적으로 조금 늘어난 거. 하지만 그전에도 뭐 이런 거래 하루쯤은 있었던 만큼. 급증했나요? 급증했어요 지금? 급증 안 했는데 급증한 것처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르고 있다는 데들 거래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매물 아직 좀 더 저렴한 거 나와 있고, 가격도 뭐 튀고 있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데도 있더라.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뭐 물땅은 꾸준히 오르고 있었죠.
불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번 핀셋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불땅은 조금 거품이 과하죠. 아직 근데 호가 낮은 것도 있고 호가 떨어뜨리고 있는 것도 있더라. 뭐예요? 법인 매물들 슬슬 끼어 나올 때 됐죠. 저게 이렇게 가격 띄우는 이유는 뭐예요? 분양가 띄우기 하려고 한다. 미친 거죠. 예전에 제가 천안 이야기할 때도 이 정도만 돼도 고분양가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요것도 비싸다고 보는데 요걸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엔 다 저렇게 분양가 띄우려고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지금까지 집값 폭등시킨 거 분양가 띄우려고 하는 거지. 지금 비싸게 사는 사람들, 건설사들 좋은 일 시켜주고 있고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켜주고 있다. 그렇죠? 불당도 사실 신도시 버프로 인해서 많이 뜨긴 했고 이미 뭐 대전, 세종 뭐 이런 데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퍼질 대로 해가지고 오른 거긴 한데 떨어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거품이 심하다. 천안도 결국 1,400만원 요청하고 아직도 이 정도 공급이면은 굉장히 많죠.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미분양 관리지역까지 했던 데인데 해제하고 있다. 뭐예요 결국에? 왜 미분양 관리지역이었어요?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지역이죠. 그런데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데에 풍선효과라고 자꾸 불어넣는다. 그렇죠? 예를 들어 평택이나 예전에 남양주 쪽이나 이런데 자꾸 풍선효과 번진다고 불어넣는다. 자꾸 가격 오른다고 이야기한다. 자꾸 거래량 늘어난다고 이야기한다. 무엇 때문이에요? 돈 받아먹으려고. 신규 분양하는 거 잘 되게 해주면은 이게 되잖아요. 결국 뭐예요? 결론 거품 심한데, 그렇죠? 그런데 6.17 이후 더 거품 띄우고 있다. 호재는 비규제 지역이죠. 그런데 이직거리 했다가 바로 규제되는 거는 인지상정이죠. 규제 지역 되는 거. 그러면 세 번째, 호재라고 띄우는 것들 대부분 아니다 혹은 확정 아니다, 이런 경우죠. 결론은 뭐예요? 요 풍선 효과에 딸려서 들어가는 당신이 진정한 설거지 부대가 되는 거죠. 길게 볼 것도 없다. 결국 작년 말부터 급증한 법인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근이 규제되었으니까 여기가 오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전에 뭐 광주가 오른다고 해서 제가 빠진다고 했던 데가 화순 거래량 갑자기 늘어났잖아요. 근데 화순 어때요? 지금 엄청 뜨고 있나요? 뭐 물론 천안이 화순보다는 좋죠. 거주 여건상. 그런데 무작정적인 풍선 효과를 믿고서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규제지역 맞긴 더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지역 맞기도 더 좋고, 그럼 또 풍선 효과에서 뭐 어디 갈 거예요? 당진 내려갔다가 이제 충남 가고, 그렇죠? 충남 갔다가 뭐 공주 뭐 이런 데 가고, 여기 뭐 경북 경남 뭐 쭉쭉 가가지고 제주도 가고 대마도 가고 대만 가고 적도까지 갔다가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저기 오세아니아 거쳐서 다시 이제 북극으로 해서 러시아를 거쳐서 북한까지, 평양까지, 서울의 풍선 효과가 남쪽으로 번져서 쭉 올라가서 평양까지 올라줘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교통 호재라느니 혹은 자족 시설이 들어온다느니 이런 호재로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언론도 급했다. 그냥 무조건 풍선 효과를 유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는 30대들 이들도 급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서 미친 짓 하고 있다. 안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뭐다? 풍선 효과 번지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지금 집값의 문제는 뭐예요? 규제도 규제 문제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 그 전부터 물가 상승률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품, 그리고 굉장히 많이 풀어준 유동성 때문에 폭등했었죠.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거품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더 오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아직도 무리하게 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 영상은 안 보고 지들 입맛에만 맞는 거 보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공급 부족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동안에 공급 부족처럼 보였던 것은 멸실이 많았기 때문이고, 사실 내년에 공급이 적다고는 하지만 어때요? 그 전에 예전에 비했을 때, 진짜 집값 떨어질 때에 비했을 때 공급이 훨씬 많죠. 재건축 재개발 억제하니까 무조건 공급 부족이다. 데이터도 안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림 하나만 그려드릴게요. 이거죠, 이거. 낭떠러지가 있는 줄도 모르고 시선은 풍선에만 가 있다. 풍선만 보고 쫓아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저러고에 넘어가지 마세요. 결국에는 조만간 터진다. 특히 법인 많이 들어간 천안은 꼭 터질 것이다. 라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